이겁니다. 오늘 법정에서요, 돈 봉투 받은 21명 명단 이름이 떴어요. 아주 이게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그 돈 봉투 살포 사건 재판에서 오늘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전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가 그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죠. 여기서 박용수 구속 기소된 송영길 대표 보좌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박용수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 예정자 명단을 꺼내들었어요. 요거는 잘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윤관석 무소속 의원 21년 4월 28일 날 국회 외교통상의 소회의실에서 자기들 모임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송영길 지지 모임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알려진 21명 김남국, 김병욱, 김승남, 김승원, 김용호, 이희재,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이성만,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문아 이렇게 이름을 띄워놓고서 검찰이 물어봅니다. 자, 이 국회의원 21명 이름을 딱 띄워놓고서 박용수, 송영길 보좌관한테 저분들이 이 모임에 참석했던 것은 맞냐? 물어봐요. 검사가. 자, 박용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기억에 없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 의원은 회의 장소에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가물가물하네요. 이렇게 박용수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021년 4월 28일 당일 모임 참석 의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지요. 그때 당일 모임 전후로 윤 의원이 의원들의 돈 봉투 살포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 적이 있느냐? 검찰이 아주 그냥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찰이 8월 달에 윤관석이가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돈 봉투 수수 19명의 국회의원들 이름을 거론을 했었는데 그 직후에 민주당하고 송영길이 측에서는 회의 참석자 명단이 아니고 송영길 지지의원 명단이라고 선을 그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실제로 돈 봉투를 수수했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오리발을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 지금 21명 의원들 이름이 거론됐는데, 자, 송영길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돈 봉투 수수 혐의로 낙인을 찍는다라고 전용기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기가 돈을 받았잖아요. 그 오리발 내밀어야지. 저기 검찰이 또 그 박용수한테 송영길 보좌관한테 이거 보고했느냐? 대표한테, 그 당시 대표 송영길이한테, 대표 되기 전이지, 후보한테. 그러니까 박용수가 뭐라고 하느냐면 검찰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뒤에 돈 봉투를 전달한 사실을 송영길한테 사전 아니면 사후에 보고했잖아요. 자, 검찰이 물어보니까 박용수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보고하지 않고 돈을 전달했다? 얘네들은 증거를 확실히 들여대도 그냥 오리발입니다. 판사가 판결하게 달려있지요.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담이 돼서 미처 보고를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송영길이 그 지방 일정, 각종 언론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개인 일정들이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 내가 보고 받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에 박용수도 보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맞추는데 검찰이 송영길이 지시나 지침 없이 캠프의 비공식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박용수 증인? 박용수. 그런 걸 다 보고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니까 콩가루 당이다. 아니, 일개 거대 야당 대표 선거를 하는데 이게 엄청난 돈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걸 보고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의 그냥 이렇게 돈 봉투를 돌립니까? 앞뒤 안 맞잖아요. 박용수는 이정근 전 민주당 부사무총장 그리고 강내구 감사협회장 3천만 원짜리 봉투를 10개가 필요하다. 요청에 따라서 3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 전 부총장 이정근에게 전달해줬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또 박용수가 아니 이거를 인정을 했단 말이죠. 오늘 법정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바로 또 이제 물어봅니다. 송영길에게 보고도 안 하고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박용수가 자 이정근 부총장하고 강내구 전 협회장은 어떻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느냐. 당신이 얘기 안 했으면 여기서 한방 돼지가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용수가 하는 얘기가 그건 제가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아니 정말로 무식이 하늘 찌르는 보좌관이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가 알아서 판결을 때릴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5천만 원을 받은 걸 누구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박용수 씨? 그러면 이정근 등이 어떻게 이걸 아느냐고 여기에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박용수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몰라요. 분명한 사실이요. 돈 봉투를 준비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정근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거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아니 대표 후보 보좌관이라는 애가 정황이 다 드러났는데도 판사 앞에서 이렇게 의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이 빨리 진행을 해서 또 저 사법부에서 빨리 진행을 해서 송영길 묶어 집어넣고 다 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명단 불러드린 게 황문화 같은 철험의 의원들이 거의 다 꽉 찼어요. 거기에 그 아주 못된 짓거리 하는 그런 정치꾼들만 모여있더라고. 21명이. 에이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저 시서하다가 이렇게 훌쩍훌쩍 거리네요. 미안해요. 자 이런가 하면은 김용 오늘 재판을 받았는데 의중교사 증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의중교사, 김용희도 오늘 재판 과정에서 의중교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의중교사 이거 어마어마한 죄 아닙니까? 그런데 저번에 9월달인가요? 판사가 김용 저 영장 실질심사 청구했는데 판사가 그걸 기각시켰어요. 지금 후회하고 있겠지. 오늘 재판까지 나온 게 뭐냐? 지금부터 낱낱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측근인 김용 재판에서 의중교사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가지고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김용희 변호인 이모 변호사하고 이재명 대선 캠프 상황실장이던 서무씨, 박무씨 등이 의중교사에 가담했다. 검찰이 이거를 이제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김용은 유동규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1월 달에 기소가 돼서 계속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지난 5월 달에 재판에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출신이죠. 이모 63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 씨는 김용희가 유동규에게 1억 원을 받은 날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 날 자신이 김 씨와 다른 장소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약속 일정이 기재된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 사진도 제출을 했어요. 자, 김용희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얘가 위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씨라는 애가 그 증언한 거 또 사진 전부 다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9월 초에 그 이씨의 구속영장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씨가 검찰 조사부터 신문 절차까지 위증과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객관적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래서 영장 기각을 했어요. 유창훈이가. 그 이재명 위증교사 이것도 기각시켰죠. 그러니까 이 육판사가 지난 9월 말쯤인가 누구죠? 이재명 구속영장도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유창훈 이 판사는 다 기각이야.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의중교사한 게 혐의가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이 정말로 제대로 판결을 내리느냐, 거의 좌파성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저질러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검찰이 지난 8월 말쯤 김용희 변호인에게 의중교사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앞서서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 이 씨에게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누구였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죠. 그러니까 이제 김 씨 변호인이 머뭇거리는 순간 감추려고 내가 연락했다, 먼저 선방을 때려요. 김용 변호사가. 여기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재판에서 김용 변호인은 증언을 앞둔 이 씨에게 전화를 하기는 했지만 변호인으로 증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증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또 오리발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이재명이 하고 그 측근 김용 재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중교사는 실제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던 증인이 의중 자체를 시인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이도 김용희도 계속 희유를 해가지고 의중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 의중을 했던 증인들이 이제 자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범 중에 한쪽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쪽이 부인을 해도 혐의를 벗겨지는 게 아니다. 아니, 판사가 국민의 혈세를 먹고 사는데 아무리 좌파 판사라고 해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또 유창훈 같은 판사는 아마 이제 앞으로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 이 씨가 그 민주노총 사무총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출마한 적이 있던 정치꾼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검찰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이 씨는 김용희가 총괄한 이재명 선거 조직에서 민주노총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김용희는 이런 사실을 지가 숨겨왔고, 마치 이 씨가 중립적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이렇게 의중 교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이 이걸 지금 파악하고 있고, 자, 김용희가 증인 이 씨를 캠프에 영입을 하려고 수차례 만난 정황도 검찰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1년 2월 초에 김용희는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을 때인데
당시에 캠프에서 노동부문 선거 조직 상황실장이던 신모 씨라는 애가 있는데, 이 신모 씨가 김용희에게 민주노총 선거 조직을 구성을 하려면 노동계 원로인 이 씨를 만나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요것도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작년 3월 16일 날 김용희가 신 씨와 함께 이 민노총에 있던 이 씨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김용희가 캠프에서 민주노총을 담당해달라, 그런 취지로 제안을 했고, 요 민주노총 출신 이 씨라는 애는 이걸 수락을 했고, 이래서 세 사람은 3월 29일과 5월 6일에 또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 씨가 민주노총 간부 출신의 김 씨에게 소개 또 하고, 이래서 전부 다. 그래, 이재명 선거 캠프는 민주노총 사람들이 좌지우지 했었다. 결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이나 민주노총을 등에 업고 이런 개가라는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확보를 했고, 또 김용희 USB 휴대전화 데이터 저장 장치 내용을 재판부에 고스란히 넘겼다. 그러니까 김용희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이번 달 30날 선고 때리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지금 징역 12년을 김용희에게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검찰은 재판부에 이런 걸 올렸다는 거예요. 김용 측이 알리바이 조작을 시도한 것을 형벌 가중 사유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의견서를 재판부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김용희가 이번 선고에서 적어도 7년에서 10년은 선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측근 중에 측근 오른팔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김용희가 이제 이번 선고에서 7년에서 10년 나오면 아마도 민주당 들썩들썩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참 대한민국 5,200만 국민들의 공공의 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영길, 김용 가야지요. 어디로? 깜빵 가는 것을 우리는 정말 보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것을 희망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